네, MPK그룹의 정우현 회장과 현대 B&G 스틸의 정일선 사장의 이른바 갑질 행태가 알려지면서 또다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네, 잊을만 하면 터지는 기업 오너들의 갑질, 논란 속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MPK그룹의 정우현 회장이 어제 경찰에서 이 폭행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애초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 혐의를 인정하는 시점도 좀 늦었다는 비판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보입니다. 그 사건 발생 약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늦은 감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처음에 그 논란이 됐을 때는 아예 그 부정을 하다가 또 조금 지나고 나서는 폭행을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좀 변명을 했었죠. 네네. 왜냐하면 그 손님이 있으면은 뭐 이렇게 문을 닫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이른바 그 폭행의 정당화를 꾀하려고 하는 것 같다가 결국 이제 경찰의 그 CCTV 결과가 이제 알려지는 그런 순간에 이른바 그 악수를 하는 것 같으면서 폭행을 당했다라고 또 피해자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론도 상당히 약화되고 그래서 그 부랴부랴 마지못해서 혹시 사과를 한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뭐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일주일 지난 이와 같은 시기의 경과 못지않게 상당 부분 마지못해 하는 이와 같은 국민의 공분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사과를 미루다 보니 아직까지 피해자인 경비원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지고 있는데 폭행죄 처벌은 피할 수 없는 거죠? 네, 그 폭행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의사, 그 불벌죄근에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공소권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 시점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그 폭행죄의 그 처벌 가능성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 사실을 인정을 했고 또 CCTV에 2회 가격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폭행죄는 가능한데 그런데 사실은 이 폭행과 또 상해의 기준이 좀 모호할 수도 있죠. 이른바 폭행은 유형, 무형력의 사용이라고 본다면 상해는 신체 건강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그 상처가 나서 병원에 진료를 요하게 된다. 네네. 그래서 이른바 그 상해 진단서가 적어도 3주 이상이 되게 되면 이건 또 상해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와 같은 것에서는 이제 그 경찰이 단순히 지금 현재 그 폭행죄로 의유를 할지 또는 상해죄로 의유를 할지 이 점은 조금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경찰이 폭행죄 외에도 감금이나 상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감금도 가능한 건가요? 지금 그 CCTV의 그 내용과 그 주변의 그 이야기를 분석을 해보면 그 함께 있었던 동행인 아마 그 경호 인력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 사람들이 이 피해자를 한 장소에 이렇게 몰아놓고 그 장소를 못 나가게 했다. 이러면 그 감금죄에 해당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금죄라고 하는 것이 행동 자유를 억제하는 이것을 이제 벌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더군다나 그 경호원이 한 명이 아니고 적어도 2인 이상이 함께 혹시 못 나가게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 CCTV에 그 찍혔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단순한 감금이 아니고 폭주법에 의한 공동 감금의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것은 과연 이제 CCTV 어떤 내용이었고 피해자가 과연 어떤 진술을 하는지 등에 따라서 감금죄의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상해죄는 아까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피해자가 지금 어느 정도 부상을 당했느냐 그리고 그 병원 의사의 판단이 상해 진단 몇 주느냐 뭐 이것에 따라 상당 부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일단 추정됩니다. 네, 네. 그 감금 상해죄가 적용이 되면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납니까? 그렇죠. 그 단순 폭행죄에 비해서는 뭐 예를 들면 이제 폭력 행위는 처벌에 의한 법률 등에 의하면 뭐 5년 이하의 뭐 징역. 그러니까 이것은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또 다중이 했다라든가라고 하면 형이 더 그 가중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 폭행 같은 경우 와는 차별적으로 더 형이 그 가중될 것 같은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상황 자체가 국민적 그 공분을 뭐 사고 있고 뭐 계속되는 이른바 그 갑질 행태의 그 비난 때문에 조금 더 엄격한 법 적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뭐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현대가 3세죠. 이 정일선 사장의 또 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고요. 예, 그 무려 개인을 위한 그 운전 업무 매뉴얼을 무려 그 140페이지 가량의 분량을 만들었다. A4 용지. A4 용지로 네. 말이죠. 예. 더군다나 이것이 그야말로 주제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출근 전, 또 그리고 이제 그 운전할 때, 또 한편으로 봐서는 또 가점 항목, 감점 항목,
뭐 이러다 보니까 그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기로 상당히 그 민망하지만 이른바 그 모닝콜 같은 경우도 끝까지 악착같이 해야 할 것 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가자라고 하는 문자 메시지가 오게 되면은 네. 손살같이 뭐 달려가야 된다서부터 이 회장의 그 부인 사모님의 민낯을 직접 보면 안 된다. 화장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기를 할 때는 그 현관문 기둥 뒤쪽에 서 있어야 된다. 그에서부터 또 심지어 저는 그 가장 충격적인 것이 그 운전을 할 때 네네. 필요한 경우에는 뭐 유턴, 뭐 불법 유턴, 중앙선 침범, 버스 전용 차량 무시 등을 하서라도 시간 내에 가야 된다. 그래서 뭐 이것이 사실 한 달에 무려 500만 원, 600만 원의 과태료까지 뭐 지급하는 것은 개의치 말라라고 하고는 이와 같은 것으로 이렇게 봐서는 지금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이런 일이 과연 벌어지고 있는가에 의해서 상당히 경악을 금치 못하는 개인 맞춤형 매뉴얼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게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나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매뉴얼에 이런 불법 유턴이라든지 뭐 신호 위반 같은 항목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엄연한 위법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뭐 과태료를 실제로 지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이지만 이것을 뭐 형사적 처벌로 가능하지 않겠는가. 뭐 최근에 보면은 그 난폭 운전 같은 경우 10개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나는 특별하다. 소위 말해서 나는 응당히 이와 같은 행위를 해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는 잘못된 선민의식 또는 선별의식이 터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보이고요.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반사회적 마음이 사실 있었기 때문에 기초 질서는 무시하는 바꿔 얘기하면 그 권력에 뭐 중독되어 있는 한 모습으로 심리학적 평가도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그 권력이라고 했을 때는 정치 권력 이외에 뭐 최근에 이제 그 자본 권력, 자본을 통해서 사회적 유계 질서를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데 이른바 그 권력 중독에 취해 있는 이른바 여러 형태의 그 기업의 오너들의 모습 중에 또 다른 어떻게 본다면 가장 완결판 심지어 이런 말하기도 상당히 어색하지만 말이죠. 네네. 지금까지 드러난 한국 사회의 갑질 모습 중에서 그야말로 가장 완결판적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네, 그래서 그럴까요? 이 앞선 두 사람 모두 다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를 했는데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그 분들 자체는 이른바 그 특권 의식이 당연한 것이다. 또 나는 이와 같은 일을 특별히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왜곡된 신념이 그 묻혀져 있기 때문에 과연 나의 행위가 잘못된 것인가라고 느끼지 못할 것이고 이로 인한 제3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큼 아픔과 불편함과 비난을 할 것인가라고 느끼는 공감력이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 있는 그 사과문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제3자 평범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정성 있게 전달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를테면 이제 그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의 네네. 사과문에서부터 뭐 이른바 그 간장 회사의 뭐 사과문 또 이번에 그 피자 그 프랜차이저 그 회장도 단 7줄에 의한 뭐 사과 그러다 보니까 뭐 진정성이 없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그 뇌가 중독되게 되면 본인의 행동 자체도 상대방의 아픔과 불편함을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되고 있다. 이것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 재벌의 3세, 4세의 공통적 행태가 아닌가. 어떻게 본다면 1세들께서는 사실은 기업과 정신도 있었을 뿐만이 아니고 절제할 수 있는 미학이 있었지만 3세, 4세의 어떤 기업 승계를 통해서는 온실 속에서 성장을 했고 어떻게 본다면 왜곡된 모습 자체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이와 같은 문화 속에 계속 있다 보니까 정확한 합리적 판단을 못하는 흠결이 있지 않나 보입니다. 물론 모든 재벌 2, 3세가 다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태어날 때부터 특권의식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더 이런 게 심한 게 아닐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이른바 우리가 요즘에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뭐 금수저라고 하는 뭐 이와 같은 거 물론 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네네. 뭐 최근에 요 한국 사회에서 빈발했던 사건을 보면은 모 기업 회자 그 친인척께서는 앞에 프라이드가 지나간다라고 해서 벽돌로 폭행한 사건에서부터 자신의 아들이 그 유흥업소 종업원에 맞았다고 해서 청계산에서 보복 폭행을 하지 않는가 하면 또는 심지어 그 한 대에 200만 원, 300만 원씩 주겠다고 해서 맥값 맥값을, 네. 폭행에 이르기까지 뭐 이런 모습들을 그 본다면 1세대 재벌 1세와 3세, 4세 그 인생관, 가치관과 처신의 모습이 너무 그 차이가 있다. 뭐 이런 그 측면에서 이른바 그 자본 권력의 그 폐해 뭐 이것이 지금 하나의
또 논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요. 일단 너무 처벌도 솜방망이 처벌이고요. 그리고 경영 일선으로 복귀하는 것도 너무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른바 그 와이칼라 범죄, 그 기업 범죄를 너무 솜방망이 처벌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형사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최근 몇 년까지 있었죠. 그래서 심지어 사모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기업 횡령, 배임 등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무전 유죄, 유전 무죄처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그 5년 예. 이것이 하나의 뭐 법칙처럼 되어 있다가 네네. 최근에 이르러서는 여러 가지 지금 같은 비난 때문에 엄격한 법 적용을 하는 것이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사면에 있어서의 논란이라든가 정경유착의 여러 가지 그 논란점들 뭐 그것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언제 그랬냐는 듯 일선 업무에 그대로 복귀하는 그래서 일정하게 잃을 것이 없다 보니까 왜곡된 그야말로 권력욕 그다음에 그 오너러 리스크라고 하는 문제점 이것이 그 최근까지 많이 그 문제가 되었지만 이 사법 정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이 현재 개선되고 있는 면이 보여진다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재벌들의 갑질이 또 문제가 되는 게 잘못은 오너들이 하지만 문제는 피해를 뭐 가맹점 주인이라든지 뭐 고용업 이런 직원들이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것을 이제 그 외국 그 경영학자들이 얘기했을 때 한국 특유의 그 오너 리스크가 있다. 물론 이제 그 성장의 한계, 저성장의 한계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리스크가 있지만 한국의 특유한 코리안 디스카운트 그것이 이른바 그 기업 권력 구조가 경영진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일정한 배임이라든가 횡령이라든가 이와 같은 비리가 있게 되면 이와 같은 기업 브랜드 이미지가 전체로 투영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영세 일을 하는 프랜차이저 점주들은 손해를 본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 이 프랜차이저 피자 그 회사에 있어서도 이른바 회장은 7줄로 사과를 했지만 소위 그 프랜차이저를 맡고 있는 소상인들이 네네. 그야말로 진정스럽게 사과를 하겠다. 왜냐하면 그 주식도 벌써 4%, 5%가 빠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국 특유의 오너 리스크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그대로 투영된 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전 국민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이 갑질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어렵겠지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뭐 제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지금 뭐 여당 야당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공정 성장, 뭐 경제 민주화가 구호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결국 이게 준법 경영을 통해서 가능하게 될 것이고 기업 절차의 그 투명성. 바꿔 얘기하면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이것이 아니고 법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그 절차다. 기업에 있어서의 투명성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기업의 그 비리 같은 것에 있어서는 좀 더 엄단하는 이와 같은 형사사법의 구축.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갑질을 사전에 막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디 말로만 그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